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106,5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세가 더 강했던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오전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분위기 한 번에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연합 관세 유예 발언 한마디로 이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건 이 글라스노드 분석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 신고가 달성 시 실현된 이익이 1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는 작년 12월 처음 10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의 21억 달러보다 이제 절반 수준이다라는 건데요. 이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정작 장기 보유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면 현재 상황의 시장 데이터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중단기 시나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리플 XRP와 파이 토큰 관련 소식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트럼프의 유럽 연합 이 50%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관세 유예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건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글로벌 리스크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보유 평균 기간이 이 441일에서 429일로 단축되면서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중국 관세 유예 발언, 중국 관세 변경 때도 이제 이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상황이 흘러 들어갔었죠. 네, 어제까지의 하락세에서 오늘의 급반등까지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이 장단기 홀더 분포의 변화 또한 이제 지켜볼 만합니다. 1개월 미만 보유 비트코인 비중이 44.6%에서 76.9%로 급증한 반면에 이 6개월 이상 보유 자산은 24.7%에서 13.4%로 이제 감소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주로 단기 트레이더들이고 이 장기 보유자들은 이런 정치적 변수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층이 확실히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 관세 이슈로 인한 하락과 오늘의 반등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저항선 돌파 후에 11만 1,900달러까지 올랐다가 유럽 연합의 관세 부과로 급락했지만 100일과 200일 이동 평균선이 10만 5천 달러와 10만 6,500달러 지지선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관세 유예 발언 이후에 반등을 보면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조정 후에 재상승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4시간 차트에서 관세 이슈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따라 11만 1,900달러까지 올랐다가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급락했지만 핵심 지지선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아침 유예 발언 이후 다시 상승 채널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재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SI가 66 수준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 시장이 관세 리스크를 빠르게 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활성 주소수의 변화도 관세 이슈와 연관해서 봐야 합니다. 수개월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반등하기 시작한 활성 주소수가 관세 이슈 기간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활동이 정치적 변수보다는 근본적인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매와 이 기관 투자자들, 즉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단기적인보다 이 장기적인 가치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2024년 초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관세 변동성 속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크립토 랭크의 최신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시적 관점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 세계 통화량 M2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 연관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이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5위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런 거시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관세 유예 발언으로 유동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즉시 반등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M2 전망 차트에서 10주 앞선 데이터를 보면 관세 정책의 영향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온 이 M2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이런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 통화 정책도 더 완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이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가 발표한 2025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인지도가 무려 94%에 달하는데 이는 관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트코인이 91%의 인지도로 가장 높았고 전체 보유량의 68%를 차지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안 들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리밸런싱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관세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XRP 채택률이 14%에서 17%로 증가하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41%에서 48%로 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솔라나가 17에서 19%, 도지코인이 18에서 19%로 증가를 했는데요.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더 분산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투자 규모적인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신중해 보입니다. 이 월 1,000달러 이상 투자하는 비율이 10%에 그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57%가 월 500달러 미만, 우리 환율로 현재 보면은 7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한 달 안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9%가 500에서 1,000달러입니다. 14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는 관세 같은 정치적 변수들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는 관심은 있으나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관세 이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싱가포르 투자자들의 46%가 이 스테이블 코인 보유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나 83%가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한다라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즉 USDT나 USDC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달러 페그 스테이블 코인은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관세 유예 발언 이후에도 이런 해지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리플의 이제 리플 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출시 몇 달 만에 시가총액 3억 1천만 달러를 돌파한 것도 관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달러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리플 USD의 급성장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또 다른 대응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이슈와 별개로 크레이큰이 파이 네트워크에 선물 거래를 출시하여서 2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360개 이상의 시장과 40개 이상의 담보 자산을 지원하는 이 상품의 출시 타이밍이 매우 흥미로운 건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파이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관세 이슈와 연관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기한 계약의 특성상 만기가 없기 때문에 관세 정책 같은 장기적 변수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자금 조달 수수료 부과는 있지만 관세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한 포지션 관리에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는 이 크레이큰 상장이라는 호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4시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3.5% 하락을 했는데요. 관세 이슈로 인한 시장 전체의 변동성 속에서도 개별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은 별개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체 파이 공급량의 60%가 코어 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세 정책의 변화보다도 이 프로젝트 자체의 투명성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닥터 알트코인이 지적한 파이코어의 파이코어 팀의 투명성 문제는 관세 같은 외부 변수와는 차원이 다른 리스크인데요. 이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 AI 학습이나 신원 도용 가능성 등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해결되어야 할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유예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 개선 노력들도 관세 이슈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5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앱 통합이나 계정 복구 프로세스 단순화 같은 기술적 개선은 분명 긍정적인데 중앙화된 토큰 보유 구조나 투명성 문제는 관세 정책보다도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리스크 요소입니다. 크레이큰 선물 거래 출시가 중요한 이정표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관세 유예 발언 이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면 저항선인 11만 5천 달러까지의 상승이 현재 가능해 보이고 이 10만 8천 달러가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런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지지선들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RSI 과열 부담도 관세 이슈로 인한 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 관세 정책의 변화가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은 비트코인 시장의 이제 성숙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라면 이런 정치적 변수에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정 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졌고 단기적인 정책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더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이 트럼프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유럽 연합과의 관계도 여전히 불확실한데요. 오늘 아침에 유예 발언이 단순한 협상 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50%라는 관세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유예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 센티멘트 데이터에서 나타난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도 관세 이슈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들이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자제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만약 관세 정책이 다시 부활하거나 더 강화된 카드가 나온다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경우 비트코인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이 M2 통화량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이 관세 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관세 유예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어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향후 관세 정책이 부활한다라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리스크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장의 성장도 관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만 이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축되면 아시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금융 허브에서의 암호화폐 성장이 지속되려면 글로벌 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도 관세 이슈로 인한 이 변동성 패턴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오늘 반등이 진짜 상승 재개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든다라면 10만 8천 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만 6,500달러 지지선인데 10만 6,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진다라면 10만 2천 달러까지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이슈를 겪으면서 드러난 비트코인 시장의 회복력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나타난 활성 주소수의 안정성과 장기 보유자들의 확신,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은 모두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특히나 정치적 변수에 대한 과도한 반응 없이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도 관세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리플 USD 같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들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되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실용적인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핵심 수치들을 관세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연령이 아니죠. 보유 기간이 이제 441일에서 429일로 감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기 보유 비중은 76.9%로 증가를 했는데 단기 트레이더들이 관세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실현 이익 10억 달러는 이 대규모 매도 없이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이 네 번째 싱가포르 암호화폐 인지도 94%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유지했다. 다섯 번째 리플 XRP 채택률 17% 상승은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 관세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변동성은 있었는데 근본적인 트렌드나 투자자들의 확신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 충격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더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세 유예 발언 후에 빠른 반등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는 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책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유럽 연합과의 관계도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고 관세제 부활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주목해야 할 지표들은 관세 정책과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발언, 유럽 연합의 반응, M2 통화량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10만 8천 달러 지지선의 안정성, 더 나아가 10만 6,500달러 지지선의 안정성입니다. 관세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경우 이 지지선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아시아 시장의 반응과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할 요소들이죠. 결국 오늘은 관세 유예 발언과 비트코인 반등인 오늘의 이 관세 유예 발언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은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이 상승장을 알릴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비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앞으로도 관세 정책 같은 외부 변수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에 미칠 장기적 영향은 어떨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